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능력을 담은 그릇입니다. 이 멋진 말은 아일랜드의 소설가 조이스 마이너의 명언이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의 좋은 글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감을 더하세요.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들이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며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말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했나요?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건넨 말, 사람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당신 마음속에서 되뇌었던 그 조용한 한 문장까지. 사람들은 말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말이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말의 본질을 바라보고 말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말로써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조용히 당신 안의 언어의 정원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보다 강한 것은 없으니까요. 하나, 당신의 언어는 무엇과 맞닿아 있나요?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틀 안에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을 설명하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운명이 된다. 이 유명한 마더 테레사의 문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은 곧 운명의 초안이라는 것을.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학대와 가난을 겪었지만 그녀가 반복한 말은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녀는 말의 힘을 믿었고 늘 자신의 현실이 아닌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인생을 말로 먼저 만들어냈다. 그녀는 생각보다 먼저 말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늘날의 오프라를 만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좋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말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난 항상 늦어 라는 말보다 나는 점점 더 시간을 지키고 있어. 나는 돈에 약해 보다는 나는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나는 실패자야 대신에 이 실패는 내가 배우는 과정이야. 말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말은 현실을 설계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말은 뇌에 사실로 각인된다고 합니다. 즉, 나는 무능해를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행동과 기대치를 낮춥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자기 안에 자존감을 키우고 집중력을 높여 더 용기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자주 입에 담고 있는가? 그 말은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말하는 삶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말이 내 생각을 키우고 내 방향을 만든다는 걸 압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내 언어를 통해 나의 성공을 디자인하겠습니다. 2. 말은 씨앗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고 기억 속에 저장되며 어떤 말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긍정적인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말이 씨앗이라면 지금 심고 있는 것은 나무인가 잡초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난 재능이 없어. 내 인생은 늘 이래.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당장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신의 내일의 절망을 예약하는 행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결과가 아닌 가능성을 말합니다.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던 넬슨 만델라는 세상에 대한 분노 대신 희망과 화해를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과거의 분노를 내려놓았다. 그의 말은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남아프리카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이 감정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3번 나는 지쳤어 라고 말한 사람과 나는 단단해지고 있어 라고 말한 사람은 실제로 다른 에너지 상태와 뇌파를 보입니다. 말은 단지 기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감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신경학적 연구에 따르면 뇌는 현실과 언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뇌는 이미 스트레스 반응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는 괜찮아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 뇌는 그에 맞게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한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이지?를 묻는 회의는 사람들을 경직시킵니다. 반면 무엇을 배웠고 다음엔 어떻게 할까? 라고 묻는 말은 팀 전체를 성장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같은 사실을 말하되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기조차 달라집니다. 작은 말 한 줄이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지금은 과정일 뿐이다. 이런 말들은 당장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그 말이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넸는가? 나는 현실을 따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이끌 말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은 나를 키우고 있는가? 깎아내리고 있는가? 나는 말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인생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걸 압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한 말을 심겠습니다. 그 말이 언젠가 내 삶의 꽃으로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셋,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
사람들은 자신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무심하게 지나치는 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말은 내면의 반사경입니다. 무심코 흘러나오는 말 속에는 내가 진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한심해. 또 실수했어. 역시 나는 안 돼. 그 말들은 실수보다 훨씬 더 오래 남고 결과보다 훨씬 더 깊이 박힙니다. 한 청년은 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문제야?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 말이 반복되면서 그는 자신의 가능성보다 문제의 정체성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리 상담 중 그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문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그는 나는 이걸 배워가는 중이야. 이번엔 좀 다르게 접근해보자. 라는 말로 자신을 재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력보다 먼저 바뀐 것은 자신을 향한 언어였고 그 언어가 그의 실력을 따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가장 오래 듣는 말은 바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화를 무의식적으로 진행합니다. 칭찬보다 비난, 격려보다 회의, 사랑보다 판단이 자기와의 대화 속에 더 많습니다. 말이 곧 나 자신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념이 언어로 구성된 인지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즉, 나는 부족해, 나는 특별하지 않아 라는 언어적 자기 기술이 신경회로에 각인되어 자존감과 자율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나는 이 과정 속에 있어. 나는 나답게 성장할 수 있어. 같은 언어는 뇌의 확장성 사고로 저장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말로 설명하고 있나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나는 나의 실수를 고정된 한계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하는 과정으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매일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키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말 속에 나의 진짜 모습이 깃들어 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넷, 감정보다 말이 앞서야 한다. 우리는 종종 후회합니다. 화를 내고 난 뒤, 지나치게 냉소적인 말을 내뱉은 후, 아니면 너무 조급하게 너무 자책하는 말을 해버렸을 때입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말은 흔적이 됩니다. 감정은 느끼는 것이고 말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은 충동이 아니라 결단이어야 합니다. 감정은 올라오고 말은 그 감정을 지나 한 번 더 생각한 후 나와야 합니다. 감정적 언어로 관계를 잃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상사와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쌓인 감정이 폭발했고
그녀는 동료 앞에서 상사를 비난하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말은 단 몇 초였지만 그 한마디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내가 더 똑똑했어야 했어요. 말은 감정보다 더 천천히 나왔어야 했어요. 그녀는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먼저 정리하고 내뱉은 말은 이틀간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지만 동시에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통제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능력입니다. 말은 가장 빠르게 표현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부터 다스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행동의 80%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인내가 있다. 분노는 마음속에 있어도 말은 그 뒤에 온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화를 느꼈다고 바로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실망했다고 바로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이의 공간을 멈춤, 호흡, 선택이라는 세 단계로 늘려가는 것이 자기 통제력 향상의 핵심입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보다는 지금 나는 굉장히 속상해. 내가 늘 틀리지 보다는 이번엔 내가 더 배울 수 있겠어. 그만두고 싶어 보다는 잠깐 멈추고 내 감정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말을 바꾸면 감정도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감정이 올라올 때 곧바로 말로 뱉고 있지는 않았나? 나의 말은 감정을 정리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감정을 터뜨리는 통로인가? 나는 지금 느끼는 중인가? 말할 준비가 된 상태인가? 나는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말이 내 감정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말로 회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 나의 가장 강한 편이 되는 법. 세상은 종종 우리를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말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난 왜 이렇게 멍청하지? 또 실패했어.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익숙하게 무심코 자기 마음속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자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친구가 들어도 웃을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울고 돌아설 말입니까? 한 여성은 늘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걸 못해?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다시 또 틀렸어. 정말 바보 같아. 그녀는 심리 상담 중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당신 친구가 당신에게 한다면 그 친구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다. 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자존감 하락, 불안 증가, 우울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특히 반복되는 자기 비난은 자기 효능감을 무너뜨리고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 뇌는 그 말을 사실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감정, 반응, 행동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결과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미 세상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다면 당신만큼은 당신의 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보다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회복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보다는 이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나는 실패했어 보다는 나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배운 거야. 이건 긍정적으로 속이자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희망을 허락하자는 제안입니다. 자기 확언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자기 회복력을 높이며 목표 지향 행동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즉,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성장 중이야 라는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행동을 뇌 속에서 설계하는 명령어입니다. 나는 내게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나? 나는 나를 위로하는 편인가? 아니면 꾸짖는 편인가? 나의 언어는 나를 붙잡고 있나? 아니면 놓아주고 있나? 이러한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구합니다. 나는 나를 공격하는 말을 멈추겠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과 싸우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 마음 안에서는 나의 가장 강한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지지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6.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 우리는 종종 멋진 말을 하고 아름다운 꿈을 말하고 선한 행동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득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말은 빛나야 하지만 행동은 그 빛을 닮아야 한다. 이 명언처럼 진정성은 말과 삶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나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싶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더 단단해지고 싶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무력감에 빠져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뒤로 물러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간극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자기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말과 삶이 따로 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속에서에 늘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변화에 유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같은 문제에서 반복해 머물렀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말은 제가 되고 싶은 저였지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저는 아니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한 가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는 것. 할 수 있다는 말보다 조금이라도 해보기를, 배우고 싶다는 말보다 직접 신청해 보기를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비로소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삶의 일치가 자존감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효능감이란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은 캐나다의 심리학자 앨버트 벤두라가 제시한 개념으로 특정한 과제를 실제로 일정 수준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은 멀고 삶은 가까워야 합니다. 이상은 높고 실천은 작아야 합니다. 즉, 작은 말이라도 행동으로 연결될 때 자기 신뢰는 차곡차곡 쌓입니다. 진짜 자신감은 내가 한 말을 내가 믿게 되는 순간 생깁니다. 내가 말하는 나와 지금 살아가는 나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고르고 그 말에 걸맞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물 한 컵 마시는 것부터,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단 10분 글을 쓰는 것부터,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작은 실천이 그 말을 진짜 나의 언어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 말은 내가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가? 오늘 내가 내 말과 삶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의 무게를 알기에 그 말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언어가 나의 삶을 닮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하고 따뜻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7. 내가 말하는 순간 나는 만든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 말이 들어와 현실을 형성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누군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복이 없어. 이래서 나는 안 돼. 언제나 일이 꼬여.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갑니다. 캐나다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문화 비평가인 조던 피터슨은 말합니다.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은 단순한 생각의 반영이 아닙니다. 말은 방향 설정 도구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당신이 걸어가게 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자기 선언으로 인생을 바꾼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믿는다.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식의 무대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로 두려움을 끊고 가능성을 부르고 현실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말은 뇌를 좋은 방향으로 속인다고 합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문장을 사실로 간주합니다. 즉,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면 뇌는 위협으로 인식하며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 뇌는 복구 신호로 인식하고 활성화시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3분간 긍정 확언을 말한 그룹은 스트레스 반응 수치가 낮아지고 집중력과 회복 탄력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말은 감정의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 뇌와 몸이 행동하게 만드는 지시문이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 바꿔, 그건 나랑 안 맞아 같은 말들은 가능성이라는 문을 미리 닫아버리는 주문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낙인을 찍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이후의 삶은 그 말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반복하는 말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내면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은 감정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과가 되어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은 나를 키우고 있는가, 깎아내리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말처럼 흘러간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내면을 길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말은 현실을 미리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그 거울 속에 내가 원하는 나를 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를 키우는 말만 입에 올리겠습니다. 8. 나에 대한 말이 나를 만든다. 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우리는 종종 직업, 성격, 과거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정체성은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반복해 왔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마음 가면의 저자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나는 내가 나에게 말해온 이야기 그 자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건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한 내면의 문장들입니다. 거울 앞에 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얼굴을 보며 너 참 못생겼다.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니? 넌 진짜 매력이 없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비로소 인간답게 바라보게 된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이 한 문장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억지 같았지만 100일이 지나자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생겼습니다. 말이 그녀의 얼굴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그녀의 존재감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뇌는 나에 대한 말을 사실로 저장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억과 사고 패턴으로 저장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매력이 없어. 이런 말은 스스로에게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 행동 반경을 좁히며 삶 전체의 톤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는 배워가고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괜찮다. 라는 말은 자기 확언 회로를 활성화시켜 뇌의 보상 시스템을 깨우고 긍정적 정서와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나를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 중이다. 나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문장들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틀을 재설계하는 언어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나는 나를 믿는 언어를 쓰고 있나? 아니면 내가 나를 가두는 언어를 쓰고 있나? 내가 매일 반복하는 문장이 나를 밝히고 있나 어둡게 하고 있나?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매일 나에게 건네는 말이 나의 자아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나를 비난하는 대신 나를 격려하는 언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9. 말이 만든 미래. 변화는 거창한 다짐이나 한 번의 계기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일상적인 말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뱉은 말 한 줄이 당신의 1년 후를 결정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먼저 온다. 변화는 그 뒤를 따른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변화하면 말하겠다. 성공하면 자신감을 갖겠다. 결과가 생기면 긍정적으로 말하겠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말이 먼저 오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오며 현실이 그 말을 뒤쫓아 흐르는 과정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 뼈들이 가득한 절망의 풍경. 그곳에서 에스겔은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말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리고 정말로 그 뼈들이 연결되고 근육이 덮이고 생명이 돌아옵니다. 이건 단지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말이 현실을 바꾼 서사적 상징입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선언을 기억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뇌는 내부 독백보다 소리내어 말한 문장을 더 강하게 인식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바꿔보겠어.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말들은 뇌의 전전두엽에 자극을 주고 목표 지향 행동을 활성화시킵니다. 한마디로 변화는 입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작은 선언이지만 그러나 방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자기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 방향을 정한다는 사실. 말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고 행동과 환경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나? 나는 그 변화에 맞는 언어를 쓰고 있나? 나의 말은 과거를 따라 말하고 있나? 아니면 미래를 먼저 열고 있나?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말로 나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바뀐 다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함으로써 바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 언어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10. 말보다 강한 건 없다.
이제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내 삶이 내가 반복해온 말의 궤적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내가 가장 자주 말한 방향으로 생각이 자라고 감정이 머물고 현실이 따라왔다는 것을. 말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자 삶이 진짜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말은 무의식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말은 나의 신념을 확정하고 신념은 나의 선택을 지배합니다. 선택은 반복되고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나의 현실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결국 당신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자신을 다시 소개하고 어떤 말로 자신을 감싸주고 어떤 말로 내일을 향해 문을 열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새로운 언어로 선언을 해보십시오.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진짜 나로 살아갑니다. 나는 말로 나를 일으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 것입니다. 이건 단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 삶에 내리는 새로운 명령입니다. 삶은 당신이 말한 대로 자라고 말은 당신이 믿는 만큼 무거워집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를 묶고 있었던 말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말들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가능성으로 말하고 나를 온기로 감싸며 나를 미래로 이끄는 언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말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의 힘이 나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가는 길을 만든다는 것을. 무의식처럼 반복하던 말, 무심코 던지던 표현들, 스스로를 판단하던 문장들이 실은 내 삶의 구조를 짜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은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부터는 당신의 언어에 의도를 담아주세요. 당신의 말이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면 언젠가 삶도 그 말의 주인인 당신을 다시 주인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당신만의 새로운 언어를 한 줄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삶을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한 줄 선언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말한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더 이상 나를 깎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빛이 될 것입니다. 말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로 내 운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